안녕하세요. 어, 엊그제 본 23년도 전기기기하고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다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기기기는 그래도 고만고만 해가지고 문제가 뭐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게 대부분이고요. 몇몇 문제야 뭐 잘 모르는 못 보던 형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나온 편이었는데 전기이론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거기 회로 이론 있지 않습니까? 회로 이론을 준비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7급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꽤 그냥 편안한 문제였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9급만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범위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거기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면 점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이상한 문제 있다든지 그런 건 거기 글로 남겨주시면 수업 끝나고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각좌표계에서 XYZ에서 전이함수 V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좌표점 4, 마이너스 1, 5에서의 플러스 X 방향의 전개의 세기. 이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서 한 2번 정도는 풀어봐가지고 그죠? 수업 들으시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이함수가 있을 때 전개의 세기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거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그레디언트 V를 구하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A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A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의 AZ,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XY만 있으니까 Z는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럼 X에 대해서 편집을 하면 6Y입니다. 얘는 6Y의 A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빈미분 하면요. 이건 6X고 얘는 8Y입니다. 6X 플러스 8Y의 AY. 뭐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이건 그레디언트 V니까 전개 2는요. 전개 2는 마이너스에, 그죠? 6X의 AX. 플러스 6Y의 AX. 6X 플러스 8Y의 AY.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는 X 성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X만 해가지고 툭툭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다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Y 대신에 마이너스 1, X 대신에 4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24 빼기 8 해서 16이고, 그죠? 그래서 16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지점 4, 마이너스 1, 5에서의 전개 2는 뭐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6AX 마이너스 16AY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뭐 1번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뭐 크게 역시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자성체에서 자기장을 인가할 때 내부 자석 밀도가 큰 자성체부터 순서대로 적어라. 내부 자석 밀도가 크단 말은 강자성. 그러면 그 다음은 상자성. 그 다음에 반자성. 뭐 이런 순으로 적으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반자성, 상자성, 반자성.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순서가 맞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그죠? 이건 페리 자성체는 잘 모르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 페리 자성체가 강자성체의 일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전자기사 자격증 취득을 할 때 맨날 등장하는 용어니까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인덕트 20헬리를 갖는 인덕트에 전류 5A가 흐를 때 저장된 에너지 해가지고 W는 2분의 1 Li 제곱, 그죠? 이건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4번입니다. 임의의 닫힌 공간에 외부로부터 나가는 전기 선속과 공간 내부에서의 총 전하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 우리 이거 맨날 자기학 관점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다고 하면서 D에 DS, 그죠? 전기 선속입니다. 전기 선속을 닫힌 공간. 면적인데 폐공면이니까 이게 닫힌 공간이 됩니다. 닫힌 공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총 자기선속의 양은 그 내부에 있는 전하량 Q하고 같다라고 하는 쿨롱의 가우스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다라는 정도는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자속 밀도는요, B에 대해서 자기선속의 양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가우스 법칙 두 가지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 단자 A하고 B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REQ, 이것도 뭐 보자마자 여기에 저항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건 브릿지 회로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회로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하나의 노드니까 따로 접지 하는 이런 연습을 항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회로는 2옴에다가요, 이 2옴은 이겁니다. 2kg이네요. 2K이고, 그 다음에 여기 1kg. 그리고 여기까지 열면 여기죠, 그죠? 여기고, 여기 2kg 접지, 여기 2kg 접지. 그래서 여기 2K, 여기 2K, 여기 1K. 하니까 요거 1K에 1K 합성하면 2K. 2K, 2K 병렬이니까 합성은 1K, 그죠? 그리고 보기도 이게 1K 빼고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있는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림의 RLC 직렬 회로에서 인간 전원전압 VT하고 전류 IT의 페이지 도가 다음과 같을 때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전류 VT하고 IT의 페이지 도가 이렇게 됐다. 이 그림하고 이 관계죠, 그죠? 이 45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45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지만 이 위상이 스타 V 빼기 스타 I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5도라는 거죠. 45도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위상이 45도라는 말은 우리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X인데, 이건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상이 45도, 전류가 느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느리니까 임피던스 위상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양수가 됐으니까 플러스 45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R하고 X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J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건 J 오메가 L, 이런 형태, 마이너스 JXC 플러스 JXL, 뭐 이런 형식이 될 건데, 그럼 여기는 전체 임피던스를 보면 R 플러스 J의 XL 빼기 XC,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L 값을 물어봤으니까 오메가 L 플러스 빼기 오메가 C 하면 되죠, 그쵸? 오메가 C분의 1을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이 X하고 R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R이 돼야 된다라는 그걸 만족하는 L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넘기고 하면 오메가 L은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그러면 L은 오메가 분의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뭐 이런 형태고, 이때 이 관계를 오메가를 뭐 2파이F로 적어 놓고 그냥 정리한 게 다죠. 그죠? 그래서 정리한 게 다니까 답이 1번 형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45도다 라는 것 때문에 결론이 다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난 그런 형태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단상교류 회로에서 전압 VT가 100 사인 1000t 플러스 3분의 파이고요. 그래서 V가 최대값 페이지로 하면 100에 60도다. 그 다음에 I도 지금 이제 최대값 페이지로 하면 5에 세타다. 그런다. 부하의 평균 전력이 이게 될 수 있을 때 세타로서 옳은 것은 하니까, 그러면 P는 P가 아니라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게 좋겠죠. 복소 전력 S는 IV, VI 컨주게이트. 근데 이건 실효값으로, 최대값으로 할 때 2분의 1 VI 컨주게이트. 이건 최대값 페이지고, 그죠? 얘는 RMS 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최대값으로 표현되었으니까 최대값 페이지로 하면 2분의 1에 100에 60도 곱하기 5에 마이너스 세타를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50에 60 마이너스 세타라는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됐는데 이게 얼마야? 이거 플러스 j2에 이거,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무효전력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유효전력이 지금 이제 얼마가 나왔다고요? 125 루트 3. 그러면 250이니까 얘는 250 코사인 뭐 파이라고 할까요? 이걸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j2에 j2에 250 사인 파이, 그죠? 이런 형식이 될 건데, 이때 이 값에서 요 값이 얼마가 되면 이게 유효전력이니까, 그죠? 유효전력이니까 이 값이 될 거냐라고 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코사인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건 30도다. 그럼 30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30도가 되려면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30도가 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30도가 되려면 세타는 이건 90도가 되면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될 수 있는 세타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다. 얘가 뭐 지상역률을 가졌다 뭐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은 답은 30도인 6분의 파이가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두시고요. 자,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뭐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기출에서도 한 2번 정도는 언급됐던 그런 기출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직에서는 잘 안 나왔고 서울시에서 좀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출제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7급을 좀 준비를 하신 분 같아요. 7급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7급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9급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건 잘 안 나오는 형태였는데 그냥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서너 문제가 이건 7급 하시던 분이다, 7급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 문제입니다. 문제 출제를 범위를 조금 넓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넓어지면 다음 시험에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전에 나왔던 걸 한번 참고를 하니까 이런 것도 나왔네 라고 하면 이거 내도 되는갑다 라고 해서 범위가 약간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요,
그래서 10V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T 이꼴 0에서 개방됐다. 이때 T가 0보다 클 때 RLC 병렬 회로가 임계 제동이 되기 위한 제한값.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스위치를 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주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개방이 탁 돼버렸으니까 회로가 이것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회로만 남으니까 이 회로에 대해서 임계제동, 2차 가도에서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래서 임계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부족제동, 과제동, 임계제동, 진동 뭐 이런 단어를 공부하면서 2차 거기 특성방정식 구해서 2차에 대한 특성방정식에서 특성근을 구했을 때 특성근의 형태가 어떤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탁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거기 지금 책형이 나책형인데 나책형의 제일 뒷문제가 2차 쪽에서의 이런 라플라스 변환으로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푸는 것보다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얘는 그냥 임계 제동만 물어봤기 때문에 초기값, 최종값 전혀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은 회로의 특성에 대한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한 것만 보면 되니까 이걸 보면, 자, 그러면 임계제동 2차 방정식, 특성 방정식을 적으면 특성 방정식이 SE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병렬 회로였다면, 직렬 회로였다면 SE제곱 플러스 L분의 RS인가요? LC분의 1이다. 이건 0이다 라고 해서 RLC 직렬일 때는 이런 특성 방정식, RLC 병렬일 때는 이런 특성 방정식이고요. 이때 특성근요. 특성근이 두 음의 실근. 실근이면 이건 과제동. 중근이면요.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인 임계제동. 그 다음에 두 복소수근. 근일 때는 부족제동이죠. 그죠? 부족제동이고, 뭐, 흑은만 있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R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고, 지금 이것 중에서도 요걸 물어본 거예요. 중근이 나오는, 즉, 임계제동이 되는 그런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RLC 병렬 회로니까 특성방정식이 이거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SE제곱 플러스 RC분의 1. 여기는 합성자항을 그냥 RT라고 할게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RTC 플러스 LC분의 1. 여기다. 그러면 LC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하면요. 100마이크로하고 10mm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고 분의 1은 10의 6성이죠. SE제곱 플러스 어떤 S 플러스 10의 6성은 0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중근 형식이 나오려면 우린 S 플러스 A의 제곱은 이런 꼴이 중근이 나올 수 있는 꼴이고, 그러면 이 A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여기는 2AS가 될 거고죠. 2AS가 될 거고 얘는 A 제곱이 되죠. A 제곱이 10의 6성이니까 A는 10의 3성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2A니까 2 곱하기 10의 3성인데 그 값이 RTC분의 1이다 라고 해서 2000은 RTC분의 1이다. C가 얼마야? 100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4성분의 1이다. 그럼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RT는 2 곱하기 하니까 0.2분의 1, 즉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RT가 5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15하고 R하고 병렬 합성한 게 5가 나와야 되니까 R은 15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 이런 임계제동이란 이런 조건에 대해서 딱 나오면 일단 이거 특성방정식이 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이 특성방정식이 딱 떠올라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미방으로서 해석을 해서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좀 봐주시고 7급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구나 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9급만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절점 A하고 B 사이의 전압 VAB가 4V 있대. A하고 B 사이에 이 VAB가 이게 4래요. 4V일 때 절점 A하고 C 사이에 이 전류원 양단 전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류원 양단 전압은 바로 못 구합니다. 여기는 VI 더하기 V3. 이 4는 VAB죠, 그죠? VAB인 4는 뭐하고 뭐요?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I, 이게 지금 VAC죠. VAC 더하기 V3. 3음 양단 전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I가 뭔지만 알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뭔지만 알면 3 곱하기 I 하면 V3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I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기준 노트. 이거 4V. 얘는 20V. 그럼 이 양단 사이의 전압은 16V, 14V인가요? 16V 맞네요. 이게 16V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는요, 6분의 16,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A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8이 들어온 것 중에서 이쪽을 가는 전류는 6분의 4,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이쪽을 가니까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는 건 3분의 8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3분의 8인데 이쪽은 3분의 2가 가니까 이쪽은 2A가 가네. 그러면 I는 2구나. 그러면 2가 흐르니까 3옴에 2가 흐르니까 이거 6V네. 그럼 여기 6V인 거예요. 6V니까 그러면 이건 전류원 양단 전압은 직접적으로 계산 못 한다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원 양단 전압은 뭔지 모르는데 이 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인데 이게 6이니까 4는 뭐 더하기 6 하니까 마이너스 2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류원 양단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압원에서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전류원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런 건 뭐가 될지 모릅니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주변 회로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코일에 직류전압 100V를 인가하면 500W가 소비되고 교류전압 150V를 인가하면 720W가 소비된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코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뭐야?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일 자체가 저항 성분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니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정확하다면 이게 그냥 저항과 그 리액턴스가 같이 포함되는 코일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알렐 회로에, 그죠? 알렐 회로에 직류 전압을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직류일 때는 코일은 단락이니까 R만의 회로에 직류를 공급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00V를 걸었을 때 소비 전력이 500W래요. 전류 5A구나. 그럼 전류가 5A니까 저항분의 전압, 전류분의 전압 하니까 저항이니까 저항은 20옴이네요. 그러면 이게 20옴이 나왔으니까 3, 4, 5 삼각형 하니까 이거 답은 15. 일단 예상되는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50V 전압을 걸었더니 이제는 여기 20옴입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소비 전력이요, P는
이제는 i제곱 r로 구하면 좋다고 했죠. 그죠? i제곱 r을 해서 하는데 이거 i제곱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r은 20이에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720이다. 따라서 i제곱은 36이다. i는 6A다. 그러면 i가 6A가 흐른단 말은 150V에 6A니까 임피던스 Z의 크기는요. 크기는 6분의 150에서 25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25인데 Z는 R 플러스 J X잖아요. 그죠? 이건 크기가 25인데 이게 20이니까 4대 3대 5가 되면 되니까 이 값은 15.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25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건 정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맨날 본 3, 4, 5 삼각형이니까 이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죠? 부하 임피던스 Z가 6 플러스 J8인 평형 3상 교류 회로에 상진압 200V를 전원으로 인가했을 때 여기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이 상진압 200V를 인가했을 때 부하에 흐르는 선전류도 아니고 상전류를 물어봤어요. 상전류를 물어봤고 이거 6 플러스 J8이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가 얼마야? 크기가 10이니까 위상관계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V에 10 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20A다. 12번입니다. 평형 3상 Y결선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라는 그런 형태예요. 승관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의 루트 3배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항상 Y결선이니까 승관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승관전압과 상전압은 동상이다가 아니라 승관전압이 30도 빨랐나요? 그래서 30도 빨랐다.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크기는 같다. 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승관전압 간의 위상차는 얘는 각각 VAB, VBC, VCA는 120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답은 이게 30도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쉬운 건 일단 맞추고 어렵게 나온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일단 어려운 것 때문에 쉬운 걸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쉬운 것은 일단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자, 13번도 7급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국어부의 학생들은 자연스럽지가 않는 형태의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전달함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죠?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입력이 이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게 나오더라. 시스템의 전달함수.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 XT가 VIT라고 할까요? VIT가 이거면 HT가 이거일 때 VOT는 이거다. 근데 이건 시간함수로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 VIS, 그죠? VOS. 네. 이건 VOS. 그리고 이거 HS잖아요. 그죠? 그래서 HS도 이렇게 되는데 이 HS는요. 여기 VOT는요. VOT는 항상 VIT하고 HT의 컨볼루션 연산이 됩니다. 선형 시불변 시스템은 컨볼루션 연산이 되는데 우리는 컨볼루션 연산을 별로 안 해봤지만 7급 하는 친구들이야 해봤을 거지만 국어부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컨볼루션 연산은 일단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잘 안 하고요. 대부분이 이게 라플라스 변환된 VOS는요 VIS에다가 HS의 곱이죠.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게 곱이 되니까 곱은 계산이 그래도 해볼 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달함수 HS를 물어봤으니까 HS는 이 VIS에 대한 VOS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전달 특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물어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VIS는요, S 플러스 A분의 1 라플라스 변환 2의 마이너스 AT의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거든요. 그럼 A가 지금 이제 1이니까 S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 다음 VOS는요, 이거 코사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만 있으면 뭐가 되고요?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면 S2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S 이렇게 되는데, 이에 마이너스 AT에 뭐 이렇게 되면 얘는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S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앞에 개수가 10이 있으면 그냥 10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그냥 쓰면 되네 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한다고 뭐 이거 잘 안 나오겠지 하고 넘겨버린 사람들은 이것도 오메가가 지금 이제 얼마죠? 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서 쓰는데, 이게 평상시에 이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쪽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는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알아서 봐두시면 VI는 S 플러스 1, 얘는 이거 풀면요 S2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4 하니까 S2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 10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S2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이거 올리면 S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앞에 10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뭐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4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교류 전압 VS하고 전류 I가 동상일 때 리액턴스 X는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전압과 전류의 동상이다 라고 하면 회로에서 R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R만의 회로가 되려면 여기 J 0.5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병렬 합성한 이 값이 마이너스 J 5가 나오면, J 0.5가 나오면 이건 호수 성분은 제거되니까 동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푸는 방법은 1, 이 0.5가 나올 거 마이너스 J 1, 우리 이거 병렬할 때 1하고 마이너스 J 1 하면 2분의 2 해가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J 1 해서 0.5 마이너스 J의 0.5 이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대입법으로 1 대입시키면 나오겠네 라고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넘긴 사람은요, 대입법을 쓰지 않고 푸는 사람들은 시간을 좀 썼겠죠, 그죠? 근데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에서는 약간 부담스럽죠. 1 마이너스 J 1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J 유리화하면요 2분의 여기는 아니죠, 제가 1을 대입시키고 있네요. 자, 1 마이너스 J X 분의 마이너스 J X죠, 그죠? 1 곱하기 마이너스 J X니까 유리화하면요 1 플러스 JX 1 플러스 JX 하면 분모는요 1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j의 x 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건 볼 필요 없잖아요. 이 실수 파트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류압과 전류가 동상이니까. 그러면 허수 파트만 보면 되니까 이 허수 파트의 이 부분의 크기가 마이너스 j가 됐으니까 플러스 j는 맞고 여기에 마이너스 j가 맞으니까 이 크기가 0.5만 되면 된다 라고 해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2분의 1이 되면 된다. 그러면 이건 2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x는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는데도 이걸 좀 더 센스 있게 빨리 정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건데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는요 라고 했는데 이걸 모의고사에서 했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출 문제였는지 모의고사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기에 저항들 없이 이거 두 개 저항 갖다 놓고 나머지는 그냥 단락된 회로로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저항을 열심히 갖다 놓고 여기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는 트릭성이죠. 그죠? 딱 보자마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선이요 이 모든 선이 다 같은 노드인 거예요. 같은 노드고 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가 돼버리니까 이건 보자마자 이런 형태를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3A가 되고 그러면 이게 다 접지로 가버리니까 2ohm을 거쳐서 접지로 가고 그 다음에 1ohm을 거쳐서 접지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접지하고 접지 사이에 2ohm 있는 거예요. 이 2ohm도 접지하고 접지 사이에 있고 이 1ohm도 접지하고 접지 사이에 있고 이 2ohm도 1ohm도 다 접지하고 접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접지고 여기도 접지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면 이건 딱 30초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탁 안 박혔다라고 하면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풀고 시간 투자하고 틀린 답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뭐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는 3A가 2대 1이니까 저항비가 2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2다. 그럼 여기는 2A다. 뭐 이런 답은 그냥 알아서 내겠죠. 그죠? 자, 이건 우리 기출이죠. 다음에 회로에서 전류 I1과 I2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1하고 A2의 합은 얼마인가? 이건 메시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메시는요 15는 20의 I1 플러스 이거 20이네요 20의 I1 플러스 I1 빼기 I2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이진압 더하기 이진압이니까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I1이고 얘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2다. 그래서 이건 40I1 마이너스 20I2 그래서 지금 A1이 40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메시는요. 이쪽 메시는 5는 여기에 20에 이제는 I2 빼기 I1이죠. 그죠? 요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진압 더하기 이진압 10I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0I1 플러스 30I2가 될 거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20I1 플러스 30I2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40 더하기 30이다. 자, 17번. 네.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이론 수업을 할 때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요 문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이 문제 나왔고 또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죠? 또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들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어쨌든 이제는 좀 풀어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보던 것은 이게 P1하고 P2가 같은 거예요. 같은 형식일 때는 뭐 전력이 얼마냐, 유효 전력이 얼마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대칭 형태를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비대칭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니까 이 비대칭 형태에서 나올 때 나오는 관계 해가지고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 얼만데 라고 하면 이건 그냥 P1 플러스 P2죠. 그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요, 비상 전력은요, 이 수식은 이론 수업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건 인지를 했으니까 수업할 때 이제 이건 수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빼기 P1, P2인가요? 이건 공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이니까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저번에 봤던, 문제 풀면서 봤던 그런 그림이죠. 그죠? 공식 이제 이런 것들 정도는 봐두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리고 비상전력하고 유효전력의 비율에 해당되는 것이 역률이고, 그죠? 그래서 역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무효율도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역률이 계산되면. 자, 아무튼 이런 관계인데, 지금은 전체 비상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만 나왔었는데, 근래에 저번에 역률 나왔던 것 같고, 지금 비상전력 크기를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전력계법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 시험 형태 정리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풀면 됩니다. 비상전력 PA는요, 2의 루트,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100이니까 10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빼기 100 곱하기 50 하니까 얘 얼마요? 5000, 여기 만 하니까 5000이고 여기 2500이니까 7500인가요? 그래서 2루트 7500. 7500은 2500의 3배니까 얘는 2 곱하기 50 곱하기 루트 3. 뭐 이런 형식이 될 거니까 100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답은 뭐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이 공식을 우리는 잘 안 외우잖아요. 그죠? 안 외웠으니까 뭐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일단 외워 놓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 언급됐을 때는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풀이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리도 하고 공식 유도도 한번 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100W이고요. 지상 역률이 루트 2분의 1일 때 저항 R과 인덕턴스 L은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다 딱 보자마자 45도다. 그죠? 코사인 45도다. 그래서 코사인 45도에 나타나는 현상은 R 토탈 값하고 X 토탈 값이 같더라는 거죠. 크기가 같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요, 전체 임피던스는 여기하고 여기인 2 더하기 R 플러스 J의 XL 빼기 XC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이게 RT고요, 이게 XT라고 한다면 이 RT하고 XT의 크기가 같다.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기에는 요 관계 R하고 L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유효 전력이 100이다 라는 게 일단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에서 뭐 이걸 I제곱 R을 구해서 100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복소 전력으로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건 Z 컨주게이트 분의 V의 크기의 제곱이 복소 전력입니다. 그러면 R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J의 X 분의 V의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최대값이니까 뭐 2분의 1을 적어줄까요? 그냥 최대값을 쓴다면 VT가 4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V의 크기의 제곱에 R 마이너스 플러스 J의 X, 이런 형식이 됩니다.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때 이 전력을 구하면 2분의 1에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R 곱하기 V의 크기의 제곱, 이 부분이 유효전력 P가 되고요. 무효전력 Q는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J의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얼마가 되죠? X의 V의 크기의 제곱. 이런 형태는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전력이 될 건데, 이때 지금 이제 이 값이 얼마가 나왔죠? 100이 돼야.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혼자서 풀 때는 지금은 답이 잘 안 보이네요. 큰일이네. 자, 아무튼 요렇게 풀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형태를 하든지, 뭐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복소 전력 S는 I 크기의 제곱 R. I는요,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그죠? 크기를 구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J 얼마죠? J 오메가 L이니까 J1인가요? J1이고, 얘는 R이고, 2고 R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 플러스 R하고요. 2 플러스 R하고, 여기는 이것도 하니까 L이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L의 크기가, 이거 지금 이제 J 오메가, 이거 J 오메가 L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야. 어떻게 지우죠? 이걸 어떻게 지웁니까? 부분만? 이 부분만 탁 지우고 싶은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그죠? 이거 오메가 1000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J1이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J 오메가 L 하니까 오메가 1000이니까 미리하고 없어지고 그냥 L이죠, 그죠? L이다. 그래서 일단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 이 크기, 이건 T입니다. 토탈 값이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에 R제곱 2R제곱이네요, 그죠? 2R제곱분의 R의 V 크기의 제곱이고, R 하나 없어지니까 나오는 것은 4분의 1에 R분의 V가 지금 이제 얼마요? 40이죠, 그죠? 40 곱하기 40. 이게 지금 이제 100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100이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R이 그러면 4 없어지니까 R이 4가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어제만 풀고 지금 서서 푸니까 눈에 잠시 안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합시다. 제가 헤맸으니까. 좀 전에 이겁니다. 여기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거 하고 이게 되고요.
일단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토탈 값이 같아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굳이 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R 토탈하고 X 토탈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넘기면 R하고 X의 크기가 3 차이가 나야 돼요. 3 차이가 돼야 되는데 얘는 3 차이가 되고 얘도 3 차이가 되는데 얘하고 얘는 3 차이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둘은 틀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구하면 되네요. R만 구하면 X는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력 관점인데 전력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i제곱 r인데요. 이건 그냥 i제곱 r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공식은 똑같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서 그냥 한번 풀어드린 거고, 이걸로서 푸니까 여기에 복소 전력이 이런 형식이 되고 실수 부분은 이거, 허수 부분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이게 R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에 XT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류 I는요, I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V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크기의 제곱이 전류죠. 그러면 복소 전력 S는요, 유효 전력 P를 구합시다. P는 I 크기의 제곱 R이니까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I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R이다. 그래서 이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의 I 크기의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요 관계는 시료값으로 했다는 건 알죠? 그래서 시료값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때 조건이 뭐예요? 45도가 됐다는 것 때문에 RT하고 XT가 크기가 같다 라는 이 조건을 하니까 얘가 RT라는 거죠. R의 제곱하고 같다. 이건 다 토탈이니까. 그래서 얘는 2R의 제곱 분의 R의 I 크기의 제곱이고요. 뭘? V 크기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거 R 하나 없어지고 얘는 2R분의 1의 V 크기의 제곱인 거예요. 시료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R분의 이 V가 루트 2분의 40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4R분의 40 곱하기 40. 즉 R분의 400인데 이게 100W라는 거죠. 그래서 R이 4Ω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역률이 그거고, 이게 요건가요? 여기 RT하고 XT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4가 되니까 2 더하기 R이 4가 돼야 되니까 R은 2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이것도 4가 돼야 되니까 L은 5가 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풀면서 너무 이렇게 좀 혼자서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한데, 어쨌든 알아는 들으셨죠? 다음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칠판이 작으니까 치우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자,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건수가 n이고요,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을 갖는 원통 모양의 솔레노이드가 있다. 이때 인덕트가 가장 큰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 구하는 거 맨날 했습니다. L분의 μs의 n제곱이다. 근데 여기 n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길이도 있으니까 됐는데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적으면요, L분의 μ의 s가 파이 r 제곱에
n제곱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얘는 L에는 반비례하고 R제곱에는 비례하고 n제곱에도 비례하는 그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는 게 인덕션스 L이다. 그러면 이 수식을 하나 적어 놓고 나머지는 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L분의 R하고 N의 제곱의 관계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N하고 R을 곱하면 250이죠? 250의 제곱. 나누기 25 하니까 이거 하니까 이건 2500.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니까 500이죠? 그러면 500 곱하기 500 나누기 50이니까 이건 5000.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니까 2000이네요. 2000 곱하기 2000 나누기 100이니까 얘는 4만인가요? 얘는 1500 곱하기 1500 나누기 150이니까 10이 돼서 얘는 1500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인덕턴스가 가장 큰 값은 3번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시간 잡아먹는 게 많죠. 그래서 얘는 라플라스 변환을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코일이 있다. 그러면 코일에서는 VL은 L dt분의 di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L이고 여기 들어오는 전류 IT고 VT다. 양단 진압이 VT다.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 회로로 고치면 여기는 SL이고 그죠? SL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I고 양단 전압이 VL인데 이때 초기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된 형태의 초기 값을 구할 때 여기에는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LI0라는 이런 형태의 초기 값 때문에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죠? 이게 I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ILS라고 하면 DT분의 DIT 시간 영역에서 미분된 형태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건 S의 ILS 빼기 I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VLS가 뭐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VLS는 ILT에 미분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L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L을 곱하면요. L 곱하면 얘는 SL의 ILS 빼기 LI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콘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덴스도 여기 C가 있으면 여기는 VC는 CDT분의 DIC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라플라스 변환회로 바꾸면요. SC분의 1이죠. 그죠? SC분의 1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IC고 VC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요? S분의 V0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초기 값이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 회로로 취급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회로를 그릴 줄 아냐라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이 회로에서 초기 값 때문에 그죠? 스위치가 닫힌 초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림의 회로의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으니까 정상 상태가 됐다. 개방. 이거 단락. 그러면 16V가 단락됐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다. 그래서 IL0 마이너스가 2A니까 0 플러스도
2A가 될 거다. 그리고 개방되면 소수 전압하고 같은 전압이니까 VC0 마이너스는요 16V가 되겠죠. 이 VC0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값 때문에 여기 VC0에 해당되는 그게 16V가 된다 라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회로를 다시 보면요, 이제 요것만 있었는데 여기 말고 라플라스 변환 회로를 만들 거예요. 지금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이런 회로만 남는 거예요. 이런 회로만 남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가 저항이 32ohm이고요. 여기는 8ohm. 여기는 SC분의 1이니까 S분의 C가 지금 이제 36분의 1이니까 36분의 1이니까 36. 그래서 얘는 S분의 36. 그 다음에 L은 SL이니까 4S. 그 다음에 코일은요, 코일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플러스일 때요,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콘덴스는 콘덴스 양단 전압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플러스 전압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이 생기니까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가죠? 이걸 한 번도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죠 이거? 이렇게 가면 아까 거기로 가나? 새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잘 못 써가지고. 자,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얘가 LI0가 되니까 I0가 2였죠. 2고 L이 4였으니까 얘는 8이 되고요. 여기도 이건 S분의 V0니까 S분의 V0가 16V였으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뭘 물어봤다고요? I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요거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 IS요. 그러면 여기는 회로에 전원 2개 있고요. 얘들은 다 저항이잖아요. 저항이니까 총 저항 40, 4S, S분의 36. 전압은요 8, S분의 16. 양변에 뭐요? S 곱하고 4 나누면요, 그리고 인수분해되네요. 그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9. 자, 부분분수로 나누면요, 자,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1 대입시켰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얘는 분자는 8, 분모는 8.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2. 그래서 4분의 1인가요? 여기에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9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8. 여기에 마이너스 9 집어넣었어요. 18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14. 4분의 7.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플라스 변환에서는요, 2의 마이너스 AT,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7에 2의 마이너스 9T UT 이런 형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요, 알고 나면 그냥 내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걸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형태를 잘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거고요. 그래서 20번 좀 많이 힘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헤맸지만 18번은 그래도 그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그걸 하나만 정의를 잘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고요. 17번이 이제 이걸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힘들었던 거고, 나머지 13번도 뭐 20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13번이야 그냥 적당한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8번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힘들게 나왔거든요. 근데 5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도 힘들다고 느껴버리면 이게 시험장에서 말려버리죠, 이런 시험은. 근데 이런 시험에서 힘든 건 일단 시험장에서 꺼야 되는 거예요. 끄고 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온다 싶을 때는 힘든 문제 다 꺼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해가지고 그거 완벽하게 풀고 5문제 정도는 찍는 것도 뭐 의미 있는 시험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처음 등장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기도 했던 문제입니다. 질문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아까 그게 2000년 기출인가요? 재민 씨는 오랜만이네요, 진짜. 이 국어도 7급까지 마스터 해야 될까요? 라고 완일 씨가 물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는 처음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 국가직에서는, 그 서울시에서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는데, 예전에요. 근데 국회직도 이런 형태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국가직은 처음인데, 이게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도 되는갑다라고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듯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왕 공부하실 거면 뭐 나중에 자기가 꼭 합격하고 싶은 시험에서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공부를 다른 거 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그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남들보다 쉽게, 그죠,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학도 지금 자기학은 뭐 1번 빼고는 뭐 그렇게 올해는 자기학이 뭐 1, 2번이 1, 2, 3, 4번이 자기학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1번도 그리고 힘든 문제도 아니고. 근데 자기학도 어떨 때 보면 7급 수준에서 자기학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뭐 7급 공부도 겸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 하라고 강요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시험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성아 씨인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까막눈 되는 거야. 이게 당황스러우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는 것까지 안 보이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풀어보고 익숙한 것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 이론까지 이게 국업을 정확하게 못하는 상태에서 회로 이론을 들어가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회로 이론을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국어 문제가 손에 제대로 안 잡히는 사람들은 국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이걸 할 줄 아니까 회로 이론을 들어가고 자기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범위를 넓히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기 이론 우리 했던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론 그 단원별 문제풀이 풀고 이론을 다시 한번 듣고 그걸 반복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기 이론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